주제인데요. 자,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공무원의 피자 800만 원어치 돌렸다. 중국 가서는 시진핑한테 또 당했다. 이게 굴욕 외교, 망신 외교, 정말 이런 거를 등신 외교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혼밥 먹고 진짜 그 굴욕을 당하고 이번에는 또 시진핑한테 아주 그냥 완전히 당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여러분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구에 일가족 4명이 크리스마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생활고라고 했습니다. 근데 57조 원을 현금 복지로 뿌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12,000원짜리 그 우유 훔친 가장은 이런 식으로 또 물론 훈방이 됐습니다만 이러면서 도대체 57조 이건 어디 갔냐?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기가 막힌 거는요. 최소한 이제 우리가 굶는 사람은 없어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이 현금 복지에 대해서 문재인이 너무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현금, 그러니까 돈을 나눠주는 공무원들한테 이 피자를 벽시계와 더불어 무려 400판을 쏘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400판을 쏜 가격을 보니까 800만 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누구 돈으로 쏜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거 저희 돈 아닙니까? 세금을 가지고 문재인이 자기 월급에서 쐈을 리가 없죠. 그럼 정수기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것을 이렇게 쐈다는 거는 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현금 복지를 살포하고 있는 이 현금을 마구 뿌리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일종의 빨리빨리 더 잘해 이러면서 뇌물을 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뇌물 아닙니까 이게? 왜 공무원이 자기의 일을 하는데 피자를 주고 시계를 줍니까? 그 시계값까지 하면 한 1,500만 원 되겠네요.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부정한 말하자면 청탁을 공무원에게 한 거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공무원들은요, 이렇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그걸 잘했다고 해가지고 뭐 피자 받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 정 표창을 하고 싶으면 뭐 표창을 한다든지 이 표창장을 줘야지 이렇게 피자를 돌렸다는 거는 이거는요, 분명히 뇌물입니다. 더구나 선거 앞두고 나서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돌리는 거. 제가요, 명절 때도 지역구에 있을 때 정말 소방관이나 경찰들한테 정말 떡도 해다 주고 싶고 막 이랬지만은 그것도 제 돈으로 그랬지만 그게 다 청탁이나 뇌물에 걸리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근데 문재인이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거 누구 돈이에요? 제 돈이고 여러분 돈이에요. 우리가 세금으로 낸 돈이에요. 이걸 가지고 현금 복지 마구 잘 뿌렸다고 해갖고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돈 주는 거 저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 미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내 돈인데 아니 세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뿌리는 것도 잘못이지만 우리 돈 갖고 생색은 왜 지가 내냐고요. 문재인이 왜 피자 뿌리고 이래가면서 생색을 내느냐고요.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루키르님께서 생색 내고 세금 올리고 맞습니다. 세금 올리고 그거 이렇게 걷어다가 그 다음에 막 복지로 뿌리고 현금 복지로 현금 살포하고요.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런 데잖아요. 정말 이렇게 돈을 마구 뿌려도 되나? 그리고 막 그 회사에도 전화 온대요. 이번에 돈 남았는데 그 회사에서 뭐 쓸 수 없느냐? 네? 막 갖고 가라고 난리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네. 조한나 리님께서 뇌물입니다. 그리고 라파솔님께서도 북의 김정은에 대한, 이거 정말, 김정은 집단이나, 이거 앞으로는 이제 배급받게 생겼어요,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돈을 다 뿌리고 세금을요, 아주 고가를 시켜놓으면은요, 우리나라가 이게 세금이 화수분이 아닌데 세금을 저렇게 기업이고 좀 돈 있는 사람한테 다 긁어가면요. 세금을 낼 사람들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아마 북한처럼 배급하면서 뭐 자기 생일날 돼지고기 나눠주면서 이게 위대하신 영도자 동지라고 우리가 그럴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기가 막혀요. 자, 마리아 칼라스님께서 복지는 무슨 빚만 남긴 자식들의 미래가 두렵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애들이 나중에 우리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치닫고 이렇게 되면요. 보통 노인 한 명을 이렇게 제대로 보살피려면 성인 4명이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됩니다. 19살에서 45살까지 한참 그 일하고 돈을 버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되면 우리나라의 이 담세율이 지금 25%인데 한 40%가 된다고 합니다. 15년이나 20년 후에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정말 이게 한국 탈출이 지능순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서는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딸기파파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800만 원어치 피자를 돌렸다는 기사를 맨 처음에 파지로 잘못 읽었다는. 아유, 네, 그렇습니다. 웃기지도 않는다는 그 심정,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 중국에서 간 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요, 참 보기는 싫지만, 방송을 위해서 열심히 그 문재인, 시진핑 만나고 리커창 만나는 거, 뭐 이런 거를 이제 봤습니다. 근데 아주 대조적이더라고요. 시진핑은요, 딱 문재인 얼굴만 보고, 이런 그 리액션만 나오는데 문제는요 이야기를 하는데 A4 용지 들고 그리고 저러고 신장 위구르는 홍콩 민주화는 계속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진핑 얼굴에 아유 저 근수도 안 되는 게 대통령이라고 A4 없으면 너는 진짜 한 문장은커녕 한 단어도 못하겠구나 이러면서 아주 그 표정에 아주 그 비웃는 듯한 아주 쟤는 내 상대가 안 돼 이런 게 아주 그냥 그대로 나타나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리커창 할 때도 그때도 시진핑 앞에서 뭐 쫄았나 했더니 이거는 중국 사람이면 공산당 사람들이면 다 쪼는 모양이에요. 리커창 앞에서도 리커창 막 이러면서 계속 사람 이름 리커창 뭐 총리 뭐 이렇게 할 때도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예? 이게 이제 문재인의 근수인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정상 그 지도자들이 이제 하는 그 쓴 자서전을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정상일수록 인품이라든가 어떤 인간적인 어떤 깊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수, 어떤 위상 이런 거에 더 민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좀 이렇게 대화가 통할 것 같고 아주 스마트하고 이러면은 막 더 얘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정말 쟤하고 만나는 거는 시간 낭비고 너무 지겨웠어.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오바마 자서전에도 나오고요. 부시 자서전에도 나오고요. 얼마나 이 따분한 인간으로 문재인이 비춰졌겠습니까? 왜? 말하는 상대가 말할 때는 보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A4 용지만 아예 코박고 보고 있고 상대한테 말할 때는 그것도 A4 용지 보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볼 때 미러링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미러링. 왜냐하면 상대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그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 경우가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들이 살해당하지 않고 유아 살해를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남는 거. 아버지의 자식이 아닌데도 이건 뭐냐면 미러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보고 엄마는 의심하지 않죠?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얘가 내 애가 맞았나? 응? 안 닮은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유아라고 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몸으로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 위험을. 그래서 이제 좀 영화 수준이 되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으면 그 유아도 이 영화도 이렇게 그 아버지 표정을 흉내낸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또 아버지가 이렇게 긁는 거 있으면 얘도 이렇게 긁고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남자에게 호감을 느낀다 또는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한다 하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모션을 많이 쓰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여자도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상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나를 좋아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이 맨날 코박고 A4 용지 보는데 고민정이가 리포트하는 거를 보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리포트를 하는데 벌써 노안이 왔나 보더라고요. 고민정이가. 이렇게 이제 A4 용지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더니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인민일보는 홍콩 민주화 시위 신장 위구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 간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러면 또 고민정 표정.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읽었나 너무 떨리니까 확인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요, A4 용지에 없으면 안 되는 동네예요. 그만큼 거푼 자리, 실력이 없는 자리, 왕관의 무게, 대변인의 무게, 다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요, 이번에 런민일보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와 신장 위구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자면 내정 간섭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어프로브했다. 즉 인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한국에서 그 고개만 이렇게 끄덕이고 잘 알아들었다고 했지, 뭐 이거를 내정 문제니까 관계치 않다 이런 말을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청와대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이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문재인이 고개를 끄덕이고 잘 알아들었다고 왜 이렇게 얼빵한 웃음을 지어가면서 했는데, 아니 그 말이 그 말이지. 잘 알아듣겠다고 하면은 그 문제 아닙니까? 아니 이럴 때는 좀 검토해보겠다고 한다든가, 우리 국내에서는 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 저도 신중히 생각해 보겠다고 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쥐가 무슨 인권 변호사라든가 그거를 감히 참칭을 하면 인권 변호 한 것도 없다는데. 그런데 이 경샹이라는 중국 외교부의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중국 기자가 물었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알아들었다고 고개만 끄덕이고 잘 알아들었다고만 했대는데, 이러니까 경샹이 뭐라고 했냐? 사실이다. 이거 뭐 다시 얘기할 것도 없다. 기본 사실에 관해서 내가 브리핑을 한 거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 끝난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나라 망신, 등신 외교, 굴욕 외교, 이거를 인증샷을 찍은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문제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갖고 사드 얘기는 시진핑한테 얘기만 듣고 왔지 입도 뻥끗 못했죠.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중국이 어떤 액션을 하겠느냐, 뭐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계속 찔끔찔끔 지원해주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온 거예요. 응? 그냥 그 먼 데서 그냥 비행기 3시간씩이나 타고서 점심이나 얻어먹고, 그래도 아베는 격이 있는 만찬을 시진핑하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저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시진핑한테 한국에 와달라고, 또 이번이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3번째예요. 그랬는데 시진핑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아베가 지난번에 일본 한번 방문해달라고 하니까 반색을 하면서, 벚꽃이 피는 봄 좋지요.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한 거예요. 아니 시진핑이 한국 오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일본보다.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쟤 뭐래? 쟤 왜 자꾸 뭐 저기 보니까 근수도 안 나가는 것 같고 머리도 빈 것 같고 A4 없으면 말도 못하는데 맨날 오래 따분하게 지금 이렇게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것도 진짜 정말 지긋지긋한데 뭘 거기까지 가. 딱 시진핑 얼굴에 그게 써있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머저리짓, 이거보다 더 바보짓을 한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진을 보면요, 시진핑은 그 아랫사람 보는 것처럼 쫙 내려다봐요. 무슨 조공 국가에서 조공 들고 온 것처럼. 근데 문제는 그냥 입이 여기까지 걸려갖고 시진핑이 자기 만나준 게 그렇게 좋아갖고. 근데요, 중국이나 일본 지도자들은 국회의원에 가도 보통 잘 만나줍니다. 그만큼 문재인이 나라의 격을, 대통령의 격을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아유, 참. 정말 올리브 올림님께서 깡통 하나 채워서 비행기 태웠군요. 구걸 외교였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딸기파파님께서 문재인은 같이 밥이나 먹으러 중국으로 간 겁니다. 지난번에 혼밥 먹은 게 너무너무 서럽고 창피했나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딸기파파님 말씀대로 정말 밥 먹으러 간 거야. 밥 먹으러. 정말 제가 보기에는 진짜 글로벌 호구가 김정명님, 너무나 늘 재밌는 이 부사 이렇게 문장을 덧붙여줘서 제가 참 김정명님 문장을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글로벌 호구입니다. 글로벌 호구. 네. 정말 미국에 가서는,
뭐 또 무기 사주고 다 그거 하고요. 거기다가 뭐 홀무지에다가 뭐 군사가 어떻고 뭐 이 저기 우리 베트남에 대해서 너무 사죄합니다 이러면서 또 아니 그 뭐 저기 용병이라고 좌파들한테선 그렇게 얘기하는데 탁 보내고요. 네. 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여기서도 글로벌 호구 저기서도 호구 정말 기가 막힙니다.